자, 그러면 다음은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즉 의사결정 후에 어떤 사후평가, 이러한 5단계를 통상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이 5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많이 거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관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여도가 무엇이냐? 관여도, involvement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자극에 의해 발생되어진 지각된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렸는데요. 관여도는 한마디로 어떤 의사결정에, 어떤 것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하느냐, 얼마나 어떤 관심 깊게 심사숙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한 대를 살 때와 볼펜 한 자루를 살 때는 깊이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런 것들이 관여도입니다. 내가 옷을 한 벌 살 때, 무슨 신발을 하나 살 때,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때, 관여도가 다르죠. 의사결정에 어떤 관여하는 정도가. 그래서 그걸 관여도라 그러는데, 그래서 관여도가 높다 낮다, 저관여와 어떤 고관여, 관여도가 이제 높다 낮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관여도에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이 이제 틀려지는데,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로 습관적 의사결정, 한정적인 의사결정, 광범위한 의사결정. 습관적인 의사결정은 그야말로 아주 이제 반복되는 구매, 자주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매일 사 먹는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 깊이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상표 간 차이가 적거나, 상표들 간의 차이가 적거나, 무슨 높은 애호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제품을, 특정 상표의 제품을 좋아해서 아주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관여도가 낮습니다. 관여도가 낮아서 아주 이제 짧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볼펜 한 자루를 산다, 음료수 한 병을 사 먹는다, 무슨 신문 한 부를 산다, 이런 것들이 습관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한정적인 의사결정보다 이제 밑에 있는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더 먼저 하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광범위한 의사결정은 아주 고가품을 구매하거나,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하거나, 아주 낮은 구매 빈도, 자동차도 이제 가끔씩, 자동차 한 대 사면 요즘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 10년은 타지요. 구매 빈도가 낮다. 주택을 구매한다. 컴퓨터를 한 대 산다. 구매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길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광범위한 내외부의 정보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정보 탐색을 내부의 정보 탐색,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바깥에서 남들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광범위한 정보 탐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 후 부조화도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매 후에 부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매 후에는 내 의사결정을 잘했다, 만족. 잘못 샀어, 불만족. 만족, 불만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게 만족한 것 같기도 하고 불만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한 벌 뭐 괜찮게 좀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왔는데 내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뭐 부모님이 또는 뭐 친구가 야, 옷이 왜 그런 걸 샀느냐, 그런 것을 샀느냐,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했나? 고민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구매 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관여도가 이제 높은 경우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습관적인 의사결정과 광범위한 의사결정의 중간 되는 것이 이제 한정적인 의사결정이죠. 되게 어느 정도 구매 경험도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약간의 어떤 정보 탐색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한정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정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의사결정과 한정적 의사결정, 광범위한 또는 확장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이런 광범위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이 5단계를, 의사결정 과정의 5단계를 다 거치는 반면에 습관적인 의사결정은 문제인식 다음에 정보 탐색도 전혀 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평가 과정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습관적으로 많이 해봤으니까 굳이 뭐 이것저것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정보 탐색도 하지 않고요. 대안평가 과정도 생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 후에도 부조화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정적인 의사결정은 정보 탐색 과정에서 내적, 외적 정보 탐색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광범위한 의사결정과 다르게 좀 제한적으로 정보 탐색을 한다는 거죠. 대안 평가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서 부조화도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적 또는 광범위한 결정은 이제 이 단계가 아주 길고 복잡하고 이제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문제 인식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현재 놓여 있는 실제 상태와 희망 상태가 불일치할 때 발생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상태는 소화가 다 돼서 위가 비어 있는 것이 실제 상태고, 희망 상태는 그야말로 음식을 먹어서 위가 꽉 차 있는 상태가 희망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하는 것이 모두 해결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식역 이내에 들어야만 문제를 인식하겠다. 여기 식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이 의식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어떤 범위 내에 있는 자극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력, 너무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청력,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죠. 그 어느 범위 내에 있는 소리들만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희망 상태와 실제 상태가 불일치할 때 문제가 인식되는데 그것도 어떤 시력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때만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정보 탐색은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 내부 탐색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자,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죠?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외부 탐색,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해결이 다 됩니다. 이제 그러지 내부 탐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탐색,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서 이제 우리가 관여도에 따라서 광범위한 의사결정, 한정적인 의사결정,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했죠. 그래서 광범위한 문제 해결, 한정적인 문제 해결, 습관적인 문제 해결에 따라서 정보를 탐색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 탐색을 통해서 입수를 하려고 하는 정보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 상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자동차들이 있는지, 자동차를 대안 상표들을 비교 평가할 평가 기준,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를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의 중요성,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동차는 뭐 안전도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디자인, 외관, 아니면은 무슨 속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표에 대한 속성, 혜택들 정도인데. 그래서 정보 탐색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정보 탐색을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의 가족이나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를 통해서 정보 탐색을 했다. 가게에 있던 종업을 해나? 근데 요즘 여러분들 다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뭐 이제 정보 탐색을 하는데요. 이제 세상이 이제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면은 정보 탐색 결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자동차가 하나밖에 없다. 뭐 그거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대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어떤 대안이 있을 때 각 대안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평가라는 것은 욕구에 맞도록 대안이 평가되고 선택되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대안평가는 정보 탐색 이후에 별도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 탐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그래서 이제 어떤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뭐 평가 기준, 태도,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뭐 정보 탐색 과정을 거기에 이제 그림으로 어떤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제 한번 참고로 어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에 있는 것들로 미루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탐색했던 대안 평가가 끝나면은 이제 의사결정,
즉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매, 즉 의사결정도 지금까지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데, 상표를 선택하는데,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매에서는 상표,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떤 점포를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선택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상표 애호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표 애호도는 어떤 특정 상표를 좋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점포 애호도는 어떤 특정 점포를 좋아해서 나는 그 점포밖에 안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점포 내에 어떤 구매 행동, 점포 내에서 어떤 진열이나 포장을 잘 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전혀 틀리죠. 구매 시점 광고, 구매 시점 광고라는 것은 구매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계획적 구매, 그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게 되는 비계획적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특히 그 무점포 구매 행동, TV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뭐 통신 판매, 요즘은 이제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접 점포를 가지 않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이런 무점포 구매 행동의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들이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가 구매 후 평가. 어떤 의사결정 후에, 구매 후에 이제 사후에 평가. 내가 그 구매를 잘 했느냐 하지 않았냐. 과거에 했던 제품 상표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그 상표의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매를 해보니까 어떤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좋다. 기대와 성과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과 불만족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이 생기고, 이 성과가 어떤 기대를 초과하면은 어떤 만족이 생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중간에 이제 기대와 어떤 성과 간의 차이를 발견 못하면 이제 기대 확산이 생기는데, 또 한편은 이 성과와 어떤 기대 간에 어떤 이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부조화도 어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하면은 거의 끝나지만, 불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내가 참고 만다.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이제 뭐 공적 행동, 사적인 행동, 어떤 뭐 기업에 직접 불평을 해서 뭐 한다든지, 법적 보상을 추구한다든지, 정부 기관의 어떤 다른 뭐 소비자 보호 단체라든지 시민 보호 단체 어떤 불평을 한다든지, 구매를 중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제 나쁜 입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뭐 이런